저랑 들레가 오늘 이걸로 이제 회식을 할 텐데요. 이제 이쪽 체질은 특징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체질이 아니고 또 강심장인 체질이 아니에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항진되었다, 간이 세다, 간이 크다. 이 체질은 그만큼 그 알코올 분해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쪽 체질은 간이 콩알만하고 간이 작고 하다는 것은 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죠.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먹이를 먹으면 한쪽은 먼저 병이 들 것이고 나머지도 서서히 병이 나서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회와 들레입니다. 먼저 저희 들레아에게 이제 에피타이저를 좀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회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체질하고 저쪽 체질하고 만약에 회식을 한다, 그러니까 각각이든 뭐 섞이든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그 회식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회를 회식 때 먹는 게 더 좋은 체질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들레랑 저는 이제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이쪽 체질에게 맞는 그 식품을 샀을 거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실 것이고요. 이제 이쪽 체질에는 좀 이런 회 종류가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반인은 제가 엊그제 그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판넬인데요. 자, 영화에는 이제 갈등이 있어야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영화든 뭐 소설이든. 근데 이제 이쪽과 이제 이쪽이 그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그 나오는 주요 인물이고요. 이제 갈등을 겪죠. 요 정현수 PD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충석, 그리고 이제 김충석의 이제 이제 명령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여지는 영화에서 이제 윤지희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 이 정현수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정현수를 중심으로 맺은 인연들은 어떤 이제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회식에서 어떤 메뉴를 고르면 좋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요 정 PD의 가족, 정현수의 이제 가족을 먼저 그 체질 가계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이 정현수 PD라든지 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딸이 나오는데, 딸 이렇게 가족이 모두 같은 요 체질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 체질은요, 바로 그 제가 늘 그 참고로 하는 사체질 연구소에서 이제 요 이름으로 명명이 되는데, 제가 표현할 때 이제 이쪽 체질이라고 말하는 체질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체질이 있습니다. W는 이제 워터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이고요. A는 에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한국명으로는 소음인, 제가 줄여갖고 솜이라고 썼고요. 이거는 한국명으로 태양인, 줄여서 탱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물 체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는 공기체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요 이름 텐더라고 하고 저는 이제 설명할 때 편의상 이제 이쪽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체질이에요. 가족이 다. 그리고 이제 정 PD의 이제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 PD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서민주 기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기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그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을 인터뷰이라고 하죠. 인터뷰이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 요런 분들이 모두 다 요런 체질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체질은 만약에 이제 일이 잘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메뉴를 이제 추천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품들이 여기 이제 우리 손에 오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오장육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 식품일까요? 스티커 하나가 떨어졌네요. 일단 이제 여기 식품 중에서 여기에 이제 한 군데에 딱 배속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장기에 걸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이제 이 이런 생선류 중에는 또 여기 요 간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요 간담을 이제 사해주는 식품인지 그리고 보해주는 식품인지가 중요한데 이제 이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간 기능과 심장 기능 우리가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간이 콩알만하다, 소심하다, 심장이 약하다, 뭐 마음이 여리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제 체질은 곧 성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질들은 이제 간과 심장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골드가 이제 보호해주는 그 상징이잖아요. 보호해줘야 되는 식품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제 간을 아까 보호해주는 그런 식품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요 식품이 이제 요런 것을 회식을 하실 때 요런 식품을 드시면은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반대쪽에 있는 그러면 이제 정 PD랑 반대쪽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김충석 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윤지혜를 중심으로 한 그 인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윤지희의 가족이죠. 윤지희의 가족은 이제 윤지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영화의 에피소드의 형제들에 관련돼서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제 아버지도 단명하셔서 돌아가셨고 윤지희와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있다 그러면 둘이서 이제 회식을 한다, 두 분이서. 그러면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 지금 윤지희는 이렇게 제가 추정한다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윤지희의 엄마인 요 차인숙은 제가 요 체질로 추정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회식을 한다 그러면 메뉴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윤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품을 회식할 때 먹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엄마 차인숙은 아까 제가 이 김충석과 같은 체질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차인숙은. 그러면 이 김충석 씨랑 같이 같은 메뉴로 회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인숙 씨라든지 또 이 김충석 씨를 둘러싼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차인숙, 김충석 그리고 그 동해에 살고 있는 어떤 멘토죠. 차인숙 씨와 이제 차인숙의 또 딸 윤지의 멘토, 동해에 살고 있는 황가, 그 다음에 또 건재, 여긴 어이로 나오더라고요. 건재법사,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제가
요 체질로 추정을 했잖아요. 또 차인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체질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회식을 할 때 가장 좋은 메뉴는 추천해 드릴게요. 삼겹살에 맥주,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를 드시면은 좋습니다. 커피는 뭐 이롭고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회식을 하시면은 아주 좋지만 이 반대 체질한테는 그 식품들이 매우 해롭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메뉴로 회식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레한테 또 제가 오늘은 스티커를 이쪽에 붙였는데 이쪽 손에다가 좀 해볼 게 있습니다. 요것도 좀 주고, 이제 지금 이 시간, 오늘 아침 시간, 지금 아침 먹는 시간에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날짜와 시간을 넣으면은 만세력에 넣으면 요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이제 을사년, 이모월, 정미일, 갑진시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모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절기 24절기 중에 6월 달에 첫 절기인 망종 6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전에는 신사월이고 6월 5일 넘어가면 이제 임오월이 되는 건데, 이 밑에 보면은 위에는 네 글자는 천간이라고 하고 하늘의 글자고 밑에 네 글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글자를 말하는데, 땅의 글자는 12가지의 동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을사할 때 사는 뱀을 말하고요. 이모할 때 오는 말, 정미할 때 미는 양, 갑진할 때 지는 용인데, 이 12동물 중에 특이한 것이 이 지는, 용은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고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이 12동물을 이제 본 것이, 우리가 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만 보인다고, 이게 이제 우리 대륙 동아시아에서 나온 어떤 12가지의 동물을 이제 본따 가지고 저런 12지지를 만들었을 텐데요. 대륙에는 물고기는 별로 없잖아요. 다 이제 뭐 새라든지 날짐승만 있는데, 물고기가 많은 곳, 뭐 섬나라라든지 그런 데서 만약에 12개의 동물을 뽑아서 저 지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이런 거에 재료가 되는 그런 생선들이나 물고기 종류도, 해조류도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륙에서 만든 12개의 띠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썼을 건데, 그 중에서 요 오늘 갑진시 요 진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용인데,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고, 용을 만약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연관 검색어로,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동물들이 뭐가 있냐면 잉어, 그다음에 뭐 또 생긴 게 뱀처럼 생겼잖아요. 또 뱀, 그리고 뿔은 뭐 사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 용 빼고는 나머지 11개는 이제 실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꼽아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축, 인, 묘, 진 했을 때 이제 지금이 진시잖아요. 자시는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자정 바로 전에 11시 반부터 새벽 1시 29분을 자시라고 하고요. 지금 자, 축, 인, 묘, 진. 진시는 이제 아침 먹는 시간 7시 반에서 오전 9시 29분을 진시라고 하는데, 요 자시랑 진시, 그러니까 자와 진을 우리가 이제 뭐 궁합이 좋다,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할 때,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 빼기 1은 4니까 4살 차이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다른 애들도 이제 그런 원리대로 하면은
4살 차이를 봤을 때 다 이제 궁합이 좋다라고 하는 그 조합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지에는 합을 이루는 삼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육합도 있고 뭐 반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자랑 이제 진이 합을 이뤄요. 그래서 띠가 서로 합을 이루는 띠이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 이제 이게 시작된 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근데 당나라 때는 우리가 그 띠로만, 그러니까 몇 살 그 띠로만 봤을 때 서로 궁합이 좋다 하는 거를 4살 차이로 봐서, 자는 뭐 이제 진이랑 좋고, 축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 좋고, 요런 식으로 해서 궁합도 안 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그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주팔자는 통계 정보니까. 그러나 이 체질은 우리의 생체 정보예요. 혈액형처럼. 그래서 얘로 보는 게 더 얘보다는 이제 상위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생체 정보로 인한 그 궁합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아까 그러니까 통계 정보, 사주팔자로 인한 궁합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제 얘는 저쪽 체질, 실제로 저쪽 체질 동물이거든요. 얘는 이제 이쪽 체질 동물인데, 얘랑 만약에 그런 띠로 했을 때, 얘는 만약에 쥐띠고, 만약에 얘는 태어난 게 용띠일 수 있잖아요. 왜 그 띠가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나요? 다 띠가 있어요. 저희 들레는 2009년이니까 소띠란 말이에요. 기축생. 그러면 얘네들도 다 태어난 그 연월 일시가 있기 때문에 띠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띠가 좋은 궁합이니까 잘 맞을까요? 물론 이제 뭐 동물들은 인간하고 다르니까 별개로 해야 되겠지만, 체질은 다 이제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근데 얘는 아무리 띠 궁합이 좋다고 해도 얘는 얘랑 같이 있으면은 얘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정보인 체질 궁합이 훨씬 더 상위에 있다. 가장 그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은 일단 먹이가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동물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먹이를 먹으면 한쪽은 먼저 병이 들 것이고, 이제 나머지도 서서히 병이 나서 뭐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중병으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체 정보로 먼저 궁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중에서 동물들도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 12개의 동물들 중에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몇 개의 숫자가 나오고, 또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의 동물이 나오는데, 이쪽 체질이 훨씬 적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인간이나 개나 또 뭐 고양이라든지 또 개체수가 많은 애들, 뭐 쥐라든지 그런 애들은 4개의 체질이 모두 다 살아남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4개의 체질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술해죠. 개도 마찬가지고요. 4개의 체질이 다 남아있는 동물들의 표시도 12지지에 있다는 것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들레가 오늘 이걸로 이제 회식을 할 텐데요. 회식할 만하죠. 지금 이제 연휴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 먹을 때 그 곁들임 그 반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곁들임 반찬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많이 먹으니까 요거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찬으로 이제 요거를 먹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우리 이제 이 5가지의 그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체질은 얘를
사해줘야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해주는 식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제가 채소, 양념 보여드렸잖아요. 걔는 얘를 보해주는 식품이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양념이었죠. 요 양념은 여기 요 폐대장을 보해주는 식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쪽 체질에 맞는 것이고요. 저쪽 체질은 요게 저하증이라 허증이라 폐대장이 보해줘야 되는 식품이 필요하지만 저랑 들레는 요거 폐가 실증, 폐기능이 항진이라서 사해주는 식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여기에 금에 배속되는 식품이어도 폐대장에 배속되는 식품이어도 이쪽 체질이냐 저쪽 체질이냐에 따라서 식품이 나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사람 자녀는 이제 2명이 있거든요. 이제 둘 다 지금 30대인데 희한하게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입덧을 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자축, 인묘, 진할 때 진이 그 잉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서 그 용이 됐다. 등용할 때 그 용자. 그래서 잉어도 이제 그 출산 후에 몸조리 식품으로 많이 먹는데요. 출산 후에 먹는 것은 조금 다른데 그 임신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입덧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입덧이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도저히 못 먹겠는 게 바로 또 이제 요 식품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간 그 양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양념 중에 이제 요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입덧 할 때 요 냄새를 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에 입덧할 때는 나한테 체질을 몰라도 나한테 맞는 식품과 안 맞는 식품을 잘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덧이 심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먹었던 식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먹을 거고, 요거가 이제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한 거는 들레는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들레는 익혀가지고 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산물을 더 추천드리고 이런 걸로 회식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이쪽 체질은 특징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체질이 아니고 또 강심장인 체질이 아니에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항진되었다, 간이 세다, 간이 크다. 이 체질은 그만큼 그 알코올 분해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쪽 체질은 간이 콩알만하고 간이 작고 하다는 것은 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에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알코올, 술이거든요. 이런 거 먹을 때 좀 음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레랑 같이 먹을 음료는 요런 거, 그리고 또 요런 음료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찬 종류로는 요런 거를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이렇게 오늘 조금 맛있는 거 드시면서 회식 분위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